새벽녘에 조르바는 침대에 걸터앉아 말을 걸어 나를 깨웠다. 주무시나요, 두목? 왜 그래요, 조르바? 꿈을 꿨어요, 괴상한 꿈. 기분에 머지않아 그 비슷한 여행을 할 것 같군요. 들어보세요. 아마 조금은 우스울 겁니다. 여기 이 항구에 마을만한 배가 한 척 닿았지요. 배는 고동을 울리며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배를 잡아타려고 마을에서 달려왔지요. 손에 앵무새 한 마리를 들고 말이에요. 나는 배에 다 올라갔지요. 선장이 달려옵디다. 표 좀 보여줘요. 그 친구가 소리치더군요. 얼마요? 내가 주머니에서 지폐 한 다발을 꺼내면서 물었지요. 1000드라크마 올시다. 이것 봐요. 좀 싸게 합시다. 800이면 안 되겠소? 내가 한 말입니다. 안 돼요. 1000드라크마 내어야 해요. 내겐 800밖에 없으니 그것만 받소. 1000이라니까. 덜 받고는 곤란해. 1000드라크마가 없거든. 빨리 내리쇼.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 붙여줬죠. 이것 보쇼, 선장. 좋은 말 할 때 800이라도 받아두쇼. 안 받으면 꿈이 깨버릴 테니까. 그러면 당신만 손해지. 조르바는 웃음을 터뜨렸다. 인간이란 참 묘한 기계지요. 그가 새삼스럽게 놀랐다. 속에다 빵, 포도주, 물고기, 홍당무 같은 걸 채워주면 그게 한숨이니 웃음이니 꿈이 되어 나오거든요. 무슨 공장 같지 않소? 우리 대가리 속에서 발성 영화기 같은 거라도 들어있나 봐요.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아니 어쩌자고 앵무새가 나타납니까? 그가 불안한 듯이 소리쳤다. 무슨 뜻일까요? 앵무새를 데리고 간다는 게. 아하, 생각만 해도 끔찍.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작달만한 빨강머리 전령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사람 좀 살리시오. 가엾은 여자가 죽어라고 의사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 말로 틀림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제 말에 의하면 두 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라더군요. 나는 부끄러웠다. 과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우리는 이 착한 부블리나 여자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어요. 가엾은 여자지. 빨강머리 사내는 수다스럽게 말을 계속했다. 기침을 어찌나 해대든지 여관이 마구 들썩거릴 지경이랍니다. 그래요. 당나귀 기침이라는 게 어울릴지 모르지. 쿨룩쿨룩 마을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조용히 하게. 농담할 때가 아니야. 내가 나무랐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사연을 적었다. 이걸 가지고 의사에게 달려가게. 자네 눈으로 의사가 말을 타는 걸 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 내 말 알아듣겠어? 자, 가봐. 그는 편지를 받아 혁대에다 찔러놓고는 달려갔다. 조르바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함께 가리다. 내가 말했다. 바빠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나가버렸다. 잠시 후 나 역시 마을 길로 들어섰다. 과부의 인적이 끊긴 정원에서 향긋한 바람이 불어왔다. 미미코는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얻어맞은 개처럼 꽁알거리고 있었다.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다. 붉게 충혈된 눈은 눈자위 속으로 매끈하니 들어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발견하고는 돌멩이를 하나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미미코? 나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회한을 가눌 길이 없었다. 내 목을 끌어안던 두 개의 따뜻하고 힘있는 팔, 레몬꽃과 월계수 기름의 향내가 되살아났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석양 무렵의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불타는 듯한 검은 눈, 호두나무 잎으로 문질러 윤을 낸 반짝이는 뾰족한 이빨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건 왜 물으시오?
미미코가 퉁명스럽게 응수했다. 가보시오. 가서 일이나 보시오. 담배줄이야? 이제 담배는 안 피우겠어요. 모두가 돼지 새끼들 같아요. 그래요. 당신네들 전부 다. 그는 말을 끊고 적당한 말을 생각하려는 것 같았다. 돼지, 건달, 사기꾼, 살인자들. 마지막 살인자라는 말이 그가 찾던 말인 듯 했다. 그가 손바닥을 철썩 맞부딪혔다.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들. 미미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자네 말이 맞아, 미미코. 내가 그를 달랬다. 자네 말이 맞고 말고.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마을로 들어서면서 나는 단장에 몸을 기댄 채 봄풀 위에서 쫓고 쫓기는 두 마리 노랑나비를 바라보며 웃고 서 있는 아나그노스티 영감을 발견했다. 나이를 먹은 데다 이제는 밭일이니 아내니 자식 걱정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게 되자 그에게도 주위 세계를 관찰할 시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는 땅에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꼭두 새벽까지 여기에 오시다니 무슨 바람이 불었소? 그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한 내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빨리 손을 써야 할 거요, 젊은이. 지금 가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지. 불쌍한 여자. 그토록 유용했던, 그토록 충실한 반려자였던 대형 침대는 조그만 방 한가운데 놓여 있어서 방 하나를 거의 채우다시피 했다. 머리맡에는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개인 비서인 가수, 바로 그녀의 앵무새, 초록색 모자와 노란 보닛, 둥글고 사악한 눈의 그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는 가르랑거리는 여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사람 머리나 다름없는 대가리를 모로 꼬고 귀로 기울였다. 아니 이런 것들은 앵무새가 흔히 보아온 여주인이 남자와 사랑을 벌이면서 터뜨리는 환희로 주름진 한숨도 늙은 비둘기의 부드러운 교성도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도 아니었다. 여주인의 얼굴 아래로 떨어지는 식은 땀방울. 관자놀이에 달라붙은 감지도 빗지도 않은 산 부스러기 같은 머리카락. 침대 위의 발작적인 움직임. 이런 것은 앵무새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몹시 거북살스러웠다. 앵무새는 카나바로 카나바로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그만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다. 애처로운 여주인은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쪼그라지고 시들어버린 팔로 자꾸만 시트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뺨은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미 부패를 시작한 듯한 고약한 땀 냄새와 살 냄새가 났다. 그녀의 발치, 침대 아래에는 모양이 일그러진 궁정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볼수록 가슴이 아팠다. 이 신발은 임자의 모습보다 더욱 애처로웠다. 조르바는 침대 옆에 앉아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르바는 입술을 깨물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르바의 뒤에 섰지만 조르바는 내 기척을 알지 못했다. 불쌍한 여자는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꾸 숨이 막히는 것이었다. 조르바는 인조 장미를 장식한 모자를 벗겨 여자를 부채질했다. 그 큰 손으로 부채질하는 동작이 어찌나 빠르면서도 어색했던지 흡사 젖은 석탄에 불을 붙이는 사람 같았다. 여자는 흠칫 눈을 뜨고 추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꽃을 수놓은 모자로 자신을 부채질하고 있는 조르바도 보지 못했다. 그녀 주위의 광경은 이제 모두가 어둡고 너저분했다. 푸른 안개가 땅바닥에서 솟아오르면서
모든 물건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었다. 이 안개는 이죽거리는 입술이 되고 손 같은 발이 되었다가 이윽고 검은 날개로 변했다. 여자는 물과 침과 땀으로 더러워진 베개를 손톱으로 긁어대며 소리를 질렀다.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자의 상태를 전해 듣고 마을에서 이미 두 문상객이 와 있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와 벽을 지고 바닥에 앉았다. 앵무새가 동그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화를 내었다. 새는 고개를 뽑고 소리쳤다. 카나브로. 그러나 조르바가 손으로 새 장을 건드려 잠잠하게 했다. 또 한 번 절망적인 신음이 들려왔다.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지 않아. 햇볕에 그을린 수염도 안 난 젊은 녀석들이 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두리번거리다 병상의 여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윙크를 주고받은 두 녀석은 곧 방문 앞에서 사라졌다. 곧 마당에서 놀란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와 함께 회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닭을 쫓고 있는 것이었다. 맨 먼저 곡하로 온 만가수 말라마테니아 노파가 동료에게 고개를 들었다. 봤지, 레니오. 똑똑히 봤지. 벌써부터 시들고 있어. 배를 골았나. 닭 목을 비틀어 삶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 마을 떨거지란 떨거지는 모조리 마당에 모여 있어. 곧 이 집은 몽땅 털리고 말 거야. 그리고는 죽어가는 여자의 침대를 보았다. 자, 어서 서둘러. 죽어줘야지 이 여편네야. 말라마테니아는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되도록이면 빨리 손을 들어버려. 그래야 우리도 뭐 하나 가져갈 거 아닌가? 사실 말이지만 레니오 할미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입술을 오물거리면서 말했다. 말라마테니아 할머니, 우리나 저 애들이나 못할 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먹고 싶은 게 있거든 훔쳐서라도 먹어라. 갖고 싶은 게 있거든 훔쳐서라도 가져라. 이게 우리 친정 어머니의 교훈이었죠. 우리도 빨리 미롤로그를 읊어버리고 쌀 한 움큼, 설탕, 소스팬, 뭐든 좀 들고 나가 저 여편네 추억을 기려야지요. 부모도 자식도 없는데 누가 저 닭 저 토끼를 잡아먹겠소. 포도주는 또 누가 마시겠소. 이 무명옥과 빛과 과자는 누가 상속할까요? 말라마테니아 할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하느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요 뭐. 나도 뭔가 좀 가져가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리게 너무 서둘면 좋지 않아. 말라마테니아가 레니오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다. 내 생각도 같다네.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나? 뭐? 하지만 이 여편네가 귀신에게 손을 들 때까지만 기다리세. 그동안 죽어가는 여자는 베개 밑을 뒤지며 무엇인가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는지 여자는 트렁크에서 흰 뼈로 만든 십자가를 꺼내어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이 십자가는 오랫동안 그녀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몇 년 동안이나 다 떨어진 시미즈, 벨벳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가지와 함께 트렁크 밑에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병에 걸렸을 때만 듣는 약이라는 듯이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재미를 볼 동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이라는 듯이 여자는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그녀의 깡마른 손은 십자가를 찾아내고 말았다. 여자는 십자가를 식은땀으로 축축한 자기 젖가슴에다가 꼭 눌렀다. 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여자는 십자가를 가슴에 비비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녀의 말은 반은 프랑스어, 반은 그리스어였지만 부드럽고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뭐가 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앵무새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앵무새는 여자 목소리가 바뀐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여주인이 아파 잠들 수 없었던 수많은 날을 떠올리고는 생기를 되찾았다. 카나바로, 카나바로. 앵무새는 태양을 보고 우는 수탉처럼 목신 목소리로 울었다. 조르바도 이번에는 앵무새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찔끔거리며 십자가에 입을 맞추자 의외의 생기가 그녀 얼굴에 떠오르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모자를 벗어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든 여자 앞에 다가오더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었다. 날 용서하시오 부인, 날 용서해 주시오.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내 비록 험한 말을 더러 했기는 하나 우리는 인간에 지나지 않소이다. 날 용서하시오.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나 여자는 조용히 누워 형언할 수 없는 평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나그노스티 영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온갖 고통은 이제 갔다. 불행했던 말년, 참아내어야 했던 숱한 조롱과 험구, 문 앞에서 두꺼운 털 양말을 짜며 홀로 보내야만 했던 슬픈 밤도 사라졌다. 이제 남자들은 이 우아한 파리지엔느, 이 위대한 여인, 시대의 열강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놀고 해군 의장대의 경례를 받던 이 여자를 거느릴 수 없었다. 바다는 담청빛으로 푸르렀고 파도는 포마를 안고 밀려들었다. 오르탕스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정열적으로 십자가를 끌어안았다. 우리 카나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카나바로. 여자는 십자가를 가슴에다 꼭 붙이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레니오 할미가 중얼거렸다. 수호천사를 만나보고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에요. 머릿수건을 풀고 가까이 가봅시다. 뭐라고? 자네는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아? 말라마테니아 노파가 나물었다. 살아있는 여자 앞에서 곡을 하자는 겐가? 이런 말라마테니아 할멈. 아니 그럼 이 여편네의 트렁크며 옷가지며 가게 밖에 있는 물건, 마당에 있는 닭과 토끼는 생각도 말고 여기 앉아서 여편네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가요? 안 되지.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 아니에요? 두 노파는 머릿수건을 벗기고 맥박을 풀고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레니오 할미가 먼저 만가의 허들을 떼어 곡을 시작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조르바가 벌떡 일어나 두 노파의 머리 끄덩이를 잡아 뒤로 끌어냈다. 아가리 닥쳐, 늙은 까막까치 같은 년들. 조르바가 소리를 빽 질렀다. 아직 살아있는 것도 안 보이나? 이 늙은 것은 왜 또 나서노? 말라마테니아 노파가 머릿수건을 다시 매며 투덜댔다. 곡을 방해하는 늙은 것은 또 어디서 솟아올라왔다지? 지쳐버린 퇴물 사이렌 오르땅스 부인은 침대 머리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었다. 달콤하던 환상은 사라졌다. 제독의 배는 침몰했고 구운 꽝, 샴페인, 향수를 친 수염도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이 세상의 끝, 냄새나는 임종의 침대 위로 떨어진 것이었다. 오르땅스 부인은 이 침대 위에서 도망치려는 듯이 일어나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다시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조르바가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손으로 여자의 이마에 대고 얼굴 위에 덮었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진정해, 진정하게. 내 여기 있네. 나 조르발세. 겁내지 말고. 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씩 눈물이 내 앞을 가렸다.
이게 인생이거니 변화무쌍하고 요령 부득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대로 안 되고 무자비한 인생. 나는 생각했다. 이 무지몽매한 크레타 농사꾼들은 지구 저쪽 끝에서 온 퇴물 카바레 가수를 둘러싼 채 자기네들은 인간이 아닌 양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흡사 하늘에서 낯선 새가 떨어져 날개를 부러뜨리고 퍼덕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꼴을 온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르바는 자기 목에 감긴 오르땅스 부인의 팔을 풀고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른 다음 돌아서서 죽어가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닦았다. 이제 그의 눈에도 침대 위에서 부어오른 발을 움직이며 공포에 질린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몸을 뒤척임에 따라 잠옷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반나의 식은땀으로 젖은 몸이 드러났다. 몸은 부어 있었고 이미 녹황색으로 변한 다음이었다. 여자는 목 잘리는 암탉처럼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로 신음을 토해내고는 그대로 굳어졌다. 공포로 질린 눈을 그대로 뜬 채 앵무새는 새장 바닥으로 뛰어내려 가름대를 발톱으로 거머쥔 채 조르바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여주인의 눈꺼풀을 내려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